오늘 하루를 떠올려보면 누군가 나를 심하게 비난한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축 처져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잦은 실패와 타인의 비난이나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서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항상 나는 이 정도일까? 혹시 이런 말들이 타인에 비해서 초라한 자신을 보며 하루 중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진 않았나요? 오늘은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고 너무 익숙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습관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고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존감은 성과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며 타인의 평가도 아닙니다. 자존감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대부분 타인보다 훨씬 잔인한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제가 원래 좀 못해서요. 누군가 실수를 지적했을 때, 혹은 아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말을 먼저 꺼낸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원래 잘 못해요. 제가 좀 부족해서.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미리 낮춰버리는 언어입니다. 이 말 속에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긴장과 기대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하지 못한 미래를 확정짓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현명하고 멋있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타인의 부족함에는 더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우면서도 말이죠. 당신은 실수를 해도 되는 존재인데 말로 먼저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셈이죠. 겸손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음번에 이 말이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두 번째, 사과를 너무 자주 하는 습관.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행동이지 존재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지나친 사과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혹은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수를 하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당연한 것이라는 태도는 문제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과하고 숙이는 것은 자존감에 있어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를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존중하지 못한 탓에 자신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사과를 하는 대신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세 번째, 칭찬을 들으면 바로 부정하는 습관.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쑥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지적을 받는 것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는 법이죠. 지적을 받기도 한다면 칭찬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칭찬을 거절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의 사람은 아니야.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네 번째,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습관. SNS를 보다가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 적 많죠. SNS 속 타인의 모습이 실제가 아니라 꾸민 것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허영심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데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못 가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많이 가진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세상을 돈으로 보고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며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놓쳐버리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의 속도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리듬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유일하게 비교하며 살아가야 하는 대상은 SNS 속 타인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당신입니다. 5번째,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라는 혼잣말. 이 말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마음에는 깊게 남습니다. 뇌는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들려준 언어는 당신의 정체감이 됩니다. 영성이나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당신이 원한 대로 살아오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정말 금연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담배를 끊고 싶다고 금연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흡연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연을 이루지 못해서 인생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내면에서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고 있으니까요. 뇌는 당신의 그저 잠깐 일어나는 당신의 생각보다 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당신의 바램을 보고 듣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이 모양인지, 왜 되는 일이 없는지, 왜 잘하는 것이 없는지 등등 말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사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말과 행동, 습관은 모두 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는 삶을 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일 거울 속 뚱뚱한 자신을 보면서 한심해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을 비난하지만 야식을 먹고 정크푸드를 먹고 운동은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살찌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뇌에게 높은 자존감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럼 뇌는 어느샌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뇌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6번째,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억누르는 습관. 별일 아니야. 이 정도는 참아야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다른 형태입니다. 느끼는 능력은 약함이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한다고 표현할 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이라고 말이죠. 근데 자신을 존중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합니다. 기분, 태도, 행동, 언어, 환경 모두를 말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는 표현이죠. 그 상황에서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짜 당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가장 정확하고 섬세한 당신인 것이죠. 근데 감정을 무시하면 존재를 무시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마음은 말이죠. 만약 당신이 친구에게 힘들다고 말하는데 친구가 뭐가 힘드냐며 비아냥거리면 어떨까요? 모멸감이 느껴지고 다시는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하세요. 아무데서나 감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표현하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부탁하지 않고 혼자 버티는 습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약해질 것 같아서 모든 걸 혼자 안고 가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세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받으면 무언가를 줘야 하고 무언가를 주면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보고 믿는 대로 나타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 됩니다. 8번째, 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습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휴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생산량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9번째, 자신의 욕구를 항상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 괜찮아. 난 아무거나 돼. 이 말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삭제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면 매 순간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상관없다. 아무거나 괜찮다는 말입니다. 물론 욕구대로 사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욕망과 욕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명확하게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자존감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타인에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당신도 당신에게 타인을 맞추지 않으면 됩니다. 타인은 타인대로 우뚝 서고 당신은 당신대로 우뚝 서면 됩니다. 각자가 원하는 삶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10번째,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않은 기준. 타인에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기 자신에게만 쉽게 합니다. 자존감은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그만 훼손하는 것에서 회복됩니다. 당신은 고쳐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온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로 당신에게 말을 걸 때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게 다뤄주는 것이니까요. 지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버텼어. 이 정도여도 괜찮아.